자, 윤석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소주 촬영을 했다고 해요. 이게 뭔 얘기죠? 네, 경이 이재명 의원과 안철수에게 축하난을 보냈는데요.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을 통해서입니다. 이 정무수석이 이재명 의원에게 대통령께서 여야 막론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소주라도 한잔 하자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과거 대통령들보다 많이 만날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화에 소주나 술이 안 들어가면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대화가 안 되나? 처음부터 이 정권에서는 주류 관련된 주를 그렇게 사야 된다고 어저께 무학이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내가 보기엔 윤석열은 무학 소주를 마셔요. 헐. 그러니까 이 강원도잖아. 아, 무학이 강원도구나. 그래서 나는 윤석열이 무학 소주를 마신다는 거를 알고 지금 무학 소주 관련된 주식이 폭등하고 있다. 진로 쪽에서 이제 무학으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튼 술이 아니면 소주라도.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기본적으로. 술 마시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안철수는 술을 진짜 한 잔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한테는 그 얼굴 말을 안 한 거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술 하자고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미 이제 안철수한테는 새벽 3시에 불러가지고 이제 단일화 그거 억지로 끌어내면서 네. 캐비넷 보여주고. 술 안 먹어요? 아, 이 좋은 거 안 먹어? 그래가면서 밤새 잠 안 재우고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어색하게 한번 안아주고 아유, 윤 대표님, 우리 이거 합의한 종이 이거 들고 가셔야 에이, 종이가 뭔 필요, 이거 이제 연출했잖아. 그럼 또 술 먹자 그러면 안철수들이 깝깝한 거지. 네. 근데 이재명 의원하고 만날 생각도 하고 있을까? 진짜로 만날까? 안 만나요? 만나서 진짜 술 한잔 할까? 웃기고 있는 눈도 못 마주쳐. 치는데 정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건 결국은 이제 안철수하고 이재명 그 의원하고 같은 의원으로서 뭔가 이게 이제 동급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양쪽에만 따로 왜 그러면 제주도에서 뽑힌 뭐 우리 쪽 야당이라서 안 보내나? 말이 안 되잖아. 이번에 보궐에서 뽑힌 사람들한테도 보내줘야지. 안 보냈잖아. 네. 요런 티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원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그 윤석열과 추미애 장관 간의 징계 조치 철회에 관련된 그 법적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추미애 장관을 변호했던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법무부가 해고함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을 했다. 원고 있는데요. 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탄핵 사안이라는 얘기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징계를 통한 거를 서로 징계 받을 사유가 있다 없다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중에 네. 일단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정지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 업무를 하고 있던 그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법무부 소속으로 추미애 장관을 변호하고 있던 변호인단 중에 중요 변호인을 법무부가 해고를 했다는 거죠. 카톡으로 잘랐다. 카톡으로. 네, 그것도 카톡으로.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중립의무 위반이다. 이 중립의무 위반은 심대한 죄이며 탄핵 사유가 한동훈도 윤석열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탄핵 사유는 될 수 있지만 탄핵이 진행되려고 하면 그만큼 숫자도 모아야 되고요. 국민 여론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야 되고. 그건 말고도 탄핵할 네. 게 많은데, 지금. 뭐 관련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탄핵 사유가 그거 하나입니까? 넘쳐. 차고 넘칩니다. 끝났어요. 지금 당장에 탄핵 사유를 건드릴 게 아니라요. 윤석열과 이번 대선에 있어서의 선거법 위반 사항들을 6개월이 되기 전에 바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준비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이것도 지금 빨리 민주당 집행부가 정리가 되고
그 정리가 되자마자 이 작업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걸고 지금 이제 한동훈의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행위들도 사실은 전부 다 불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막 지검장 인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불법적인 행위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사안이라 이것도 국회 탄핵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민주당이 재정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어저께 좋은 한 걸음, 바람직한 한 걸음 내딛었다고 생각하고 오상호 비대위원장한테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저께 걱정했던 검찰의 그 인사 관련된 그 뭐라 그러나요? 검증기구 출범도 걱정입니다만 네. 검증을 안 하는 상황에서도 전부 다 윤석열 검찰 출신, 그러니까 검찰 출신도 윤석열이랑 어떻게든 줄이 닿아야 되는 검사들만 지금 출세. 이러다가 정부 요직이 네, 다 정부 검찰. 요직이 전부 다 이렇게 되면 네. 검찰이 부족하게 생겼어요. 검찰 검사들이 되는 부족하게 검찰이. 생겼어 지금. 검찰 왕국이요, 왕국. 네. 자,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계 검찰 측근들이 국정요직을 꿰차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금융감독원장 등 검찰 출신들이 접수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감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 2부장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이복현 씨는 평검사인 2006년부터 대검 중수부에서 경 한동훈과 일했고 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정법 개정 때는 현직 검사 중 처음으로 반발성 사표를 던졌던 인물입니다. 또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검찰 출신 강수진 변호사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강 변호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시절 경과 카풀 통근을 한 사람입니다. 카풀이라도 해야 어떻게든 이제 얼굴은 알아야 어떻게든 되는 해야 돼. 거예요. 응? 강의구 지금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은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이고 뭐 다 있어. 다 이제 연결이 있어. 이시원은 대구 고검 자천 시절 함께 근무.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 당시에 변호인. 그러니까 다 뭐 인수 부위원장하고 권영세는 검찰 서울대 선배고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아니, 근데 그동안 우리가 뭐 회전문 인사, 뭐 인사 편중, 지역 평중, 저 뭐였어? 고려대 소망교회 뭐 고소영 이것도 있었지만, 야, 아무리 그렇다고 검찰, 이렇게 검찰. 직접적으로 자기랑 인간관계가 엮여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뽑는 경우도 난 처음 봤어요. 난 카풀 출신이야 이거. 그렇지. 이런 거는 이조 시대에 매관매직을 할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네, 이거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정도 되면. 너무한 거죠 이거. 특히, 예를 들어 뭐 검사 출신이니까 뭐 사정이라든지 뭐 이런 조사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근데 금융이나 공정위 같은 데는 사실은 검사가 가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솔직히 어딘들 검사가 갈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검사면 검찰에 있어야죠. 왜 검사들이 행안부 장관도 하고 통일부 장관도 왜, 하고 뭐 왜, 이거 왜 뭐야? 행정부를 공정거래위원장은 다 뭐야 장악합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는 지네들이 하던 수법대로 캘 놈은 캐고 안 캘 거는 안 묻어줘 가면서 그죠. 멋대로 국정을 유린하겠다는 얘기고 왜 지금 있는 순간에 지금 금융위원회냐 그리고 특히 이 조사관이 왜 과거에 도이치모터 사건을 관련해 조사 덮은 사람인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더 깊은 의구심이 생기는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조작하고 본격적으로 공매도 치고 돈 있는 서민들, 개미들 이거 빨아먹겠다고 작정질 할 때 그 편 들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방송국도 다 검사들이 장악을 하겠어요. 와 그러겠네. 공영방송 다 검사 출신. 이미 TVN 뭐 그쪽은 사장이 검사 출신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 뭐 MBC, KBS 다 검사들 내려보내겠네요. 예. 그러니까 검사 부족 사태가 생길 것 같아. 아니 뭐 검사 출신들이 많으니까 변호사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겠지. 아니 대한민국의 인사 자리가 얼마나 많아 따져놓고 보면 대통령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이
인사들이 거의 뭐 5천 명 이상 된다 그래요. 공기업부터 시작해갖고 막 찔러 넣으려고 생각하면. 근데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다 원래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검찰한테 이렇게 몰아주면 현역 검사든 뭐든 변호인이든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이제 씨가 마르겠어. 다 공직에 들어가 있겠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너희 당하고 또 안 한다니까? 너희 국회의원들이나 너희 쪽에서 추천한 사람들 뭐 하나 써주길 하냐고 지금 얘가. 니들 편이 없어요. 그리고 니들 검찰에. 지금 배지 있잖아. 그거 다음 공천에서는 니들한테 안 가. 그 배지 다 검사들한테 가. 당연히 안 주지. 이렇게까지 자리 장사를 노골적으로 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언론이 전혀 비난을 안 하고 있다는 자체도 난 진짜 놀라워요. 아니 근데 조선일보가 뭐 얘기 쓰더라고요 또? 이거 희한하다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자기네 출신이 없는 거지. 그 아니, 말은 조선일보 출신 왜 안 쓰냐 이 말이지 사실. 아니 우리 쪽 언론계 인사들도 좀 써줘요. 장관 끝났으면 차관짜리나 아니면 뭐 사무관짜리라도 좀 꽂아 낙하산 좀 우리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라는 쪽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사검증관리단 공식 출범에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윤석열을 보좌했던 검사들이 배출되고 있다고 해요. 네,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단장은 박행열 인사혁신처 부장이 임명됐고 이분은 비검찰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하도 검찰 라인 윤석열 라인 막 그러니까 단장만 비검찰. 나머지 다 검찰. 밑에 셋은 싹 다 검찰. 실무자는 다 검사. 그것도 경 가까이서 보좌했던 검찰. 그럼 뭐 바지 사장 세워놓고. 당연하죠. 그래서 이 바지를 뺀 검증 실무를 맡게 된 김현우, 김주현 검사도 인수위에서부터 보좌를 했던 사람이랍니다. 다 검사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충성하는 건 윤 대통령이 아닌 거죠. 윤석열이 아닌 거죠. 한동훈인 거죠. 결과적으로. 결국은 한씨 왕조가 만들어졌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나라다. 예? 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나라당입니까? 그러면 한동훈은 고조 유방이 되는 건가요? 고조 유방?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말년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 사람은? 아니 뭐 잘 먹고 잘 살다 죽기는 했는데요. 아 진짜요? 네. 중간에 자객을 안 만났던가요? 네, 근데 굉장히 그 욕을 많이 처먹었죠. 우유부단하다고. 네. 밑에 애들 다 자르고 의리 없는 걸로 그랬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전관예우 해먹던 버릇들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비리들을 저지를 겁니다. 왜? 감찰하는 놈이나 임명하는 놈이나 검사하는 놈이나 일하는 놈이나 다 한직속이고 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문제 안 삼고 내부 인사들 처벌 안 했던 것처럼 무슨 짓거리를 해도 무슨 핑계를 대고 다 덮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이렇게 인사검증 라인에서 통과되는 사람은 아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 이상한 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우리 기준이 하나 더 생겼네요. 인사검증? 기레기들이 좋아하면 걸러야 되고 검사 인증에서 통과하면 걸러야 되고.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리 임기 남은 사람들은 조사를 받아서 강제 퇴임을 시키면서 네. 아이고, 그 머리야. 자리에 앉힐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충성 경쟁을 뿌리겠죠.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직과 공기업 자리를 비롯한 연결고리 자체가 그런 식으로 다 짜여지게 되면 예를 들어 일반 기업이 관공서하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전문 경영인이나 경영대 출신 안 돼. 안 되지. 옛날 뭐 서울대 아닌 다른 대학교 출신 안 돼. 오로지 서울대 출신자이거나 검사 출신이거나 또는 집안에 검사나 변호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윤석열이랑 자리를 댈 수 있는 사람들의 민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카풀이라도 한 사람. 그렇지. 카풀이라도 해야 한 자리 할 수 있어. 옛날에 술이라도 한 잔 먹어본 사람. 근데 내가 만약 그 사람이면 되게 쪽팔릴 것 같아. 야, 너 왜 됐어? 이랬는데 온 국민이 다 알아. 쟤 카풀에서 됐대. 아니, 이게 뭐야? 쪽팔려.
아씨 진지게 알았으면 어떻게라도 가갖고 카풀합니까? 카풀을 하든 아니면 옆에 가갖고 정말 차 바퀴를 닦아주든지 아무튼 인상 한 번만 남겼으면 다 출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옛날에 공잘 차서 재상에 올랐던 고구 같은 놈들이 득식을 이제 늘어나는 거지. 이와 같은 인사 독식에 대해서 공 정권을 만들었던 다른 세력들이 불만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언론도 그렇고, 장난 아니죠. 지금 국진당 안에서도 그렇고. 나경원 심지어 보세요. 나경원 나는 뛰어다녔는데 자리 하나 없더라 이러면서 막 난리치고 있잖아. 신천지도 그렇고 이 상황을 이대로 지켜만 보겠냐고. 안볼 이게 겁니다. 권력 투쟁의 거대한 시작입니다. 원래 저쪽 애들이 지금까지도 말하자면 분열하지 않고 지금의 어떤 그 끈끈한 카르텔을 유지해 온 거는 반드시 나눠 먹는다고 하는 일종의 배분의 법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됐거든요. 그거는 정치인들끼리 하는 얘기고요. 검찰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은 절대 누구하고도 권력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이득, 자리를 나눌 생각이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대로 계속 뺏기기만 할까요? 반드시 안에서 역풍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김건희랑 윤석열의 측증은 같이 뭔가를 하면 그다음 뒤통수. 국민의힘 100% 뒤통수 맞습니다. 진짜 같이 하면 안 돼.